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경제TV 머니클래스의 김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 멘토 머니클래스의 김기은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그리고 내 자산을 키워가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라면 다릅니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부터 인사이트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1교시에는 어떤 수업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2교시에서는요.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의 코스피 40년 만의 인생 역전 찬스라고 합니다. 관련돼서 투자 팁 수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2교시에서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유정현 연구위원의 캐대헌 열풍이 마중물로 소비재는 골든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투자부터 주식, 부동산, 또 금리까지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또 실력은 높이는 시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이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매일경제TV 대표 악어 이사님이죠. 이 시장에서 지금 꼭 공략해 봐야 될 주도주를 압축해서 공략하는 방법 알려줄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오늘은요,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 모셔봤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오후에도 또 만나 뵙게 됐어요. 네네. 시청자분들께 먼저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일경제TV의 별명이 악어 이사입니다. 악어로 모든 게 통합니다. 그쵸. 근데 또 악어라 하니까 무슨 웬 방송에서 악어야 그러실 줄 모르겠는데 바로 볼린저 밴드가 이 악어 입처럼 벌어져서 이 네. 볼린저 밴드라는 투자 기법을 통해서 이제 종목을 많이 적중하다 보니까 소문이 그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이 악어 이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차트 보실 때 볼린저 밴드 악어입 통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어떤 주제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제 오늘 그 우리 증시가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녹화 날짜가 이제 9월 10일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원고를 한 이틀 전에, 3일 전에 준비했는데 그 3일 사이에 그러니까 9월 10일이죠. 세상이 상전백계처럼 우리 시장이 너무나 좀 변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 우리 시장이 저는 이제 그 이번 신고가를 뚫었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네. 신고가를 뚫었는데 거기를 뚫게 되면 과거에 우리 그 차트를 상황을 보면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목표 지수가 한 놀리시겠지만 네. 4,200 보고 있습니다. 4,200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 증시 역사에서 한 20년 만에 그런 사이클이 오죠. 정말 지수가 요즘 최근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정말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9월 12일 촬영일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3,395선에서 마감을 하면서 3,400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강하게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시총 상위주들 반도체 투톱이 이렇게 갈 줄 정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하이닉스 7% 급등, 그리고 삼성전자도 신고가 경신했고 이렇게 국내 증시가 탄탄하게 이 매니저님이 전망해 준 것처럼 강세 시장으로 가고 있는 이 돌파 배경은 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알았습니다. 갈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우리가 아침에 출연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박병주 주력 상품. 네. 거기서도 말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SK 하이닉스가 20% 왔고, 맞아요. 맞고 그다음에 반도체 웬만한 장비는 30% 왔어요. 테스, 네. TLB, 유진테크 너무 잘 가요. 너무 잘 가죠. 하나마이크론. 네.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다 우리 박병주 주력 상품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제가 없는 얘기 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이제 하이닉스의 언제 시점이냐면 이제 그때가 7월 달이었죠. 7월 달에 그때 먼저 맥쿼리 증권사 있어요. 호주에. 네. 거기서 맥쿼리에서 SK 하이닉스를 2027년에 HBM이 이제 4까지 독점이 된다 해가지고 영업이익을 90조 말했어요. 완전 충격이었죠.
웬 그쵸, 90조? 그때, 네. 누구는 30조 부르는데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그다음에 그랬더만 시티글로벌 증권사도 덩달아도 좋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골드만삭스에서 공격을 했어요. 그거 말도 안 된다. 무슨 90조냐. 네. 해가지고 그때 그 시점이 언제냐면 내가 날짜를 딱 하면 7월 17일 날 골드만삭스에서 공격을 했죠. 그래가지고 주가가 거기서 거의 9% 빠지고 나서 네. 그 한 달 정도를 기간 조정을 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풍차 돌리기. 그러니까 풍차 돌리기? 풍차 돌리기가 뭐냐면 네. 우리가 이렇게 안에다가 풍차를 돌리면은 그 알공이만 남고 쭉정이는 다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정말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라. 골드만삭스가 그런 리포트를 쓰면서 풍차를 돌려버린 거예요. 아.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았죠. 꿋꿋하게. 이거는 아니다. 풍차 돌리기다. 네. 혹은 개미핥기라고 말합니다. 개미핥기. 그리고 나 거기서 기간 조정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 그러면 제가 SK 하이닉스를 그 주봉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어느 부분이 힌트를 얻었나 제가 봐드릴게요. 자 주봉 차트를 제가 준비한 차트인데 자 보시면 여기 뺄 때도 자 여기는 통합 차트군요. 자 일반 차트로 보면은요 여기 직전 고점을 요 지점에서 지지하고 있죠. 네. 이게 안 깨잖아요. 그렇죠? 안 깨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파란색 20주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60주인데 파란색이 빨간색을 지그시 밟고 이렇게 스치듯이 쫙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60주에 20주의 N자 패턴인데 그리고 나서 돌파해 놓고 여기 직전 고점을 지키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 종목을 힌트를 얻었던 게 자 여기 확대를 하면 여기서 자 양봉이 2개 나와요. 양봉이 길이도 길지 않는 양봉이죠. 그럼요. 이게 전형적인 매집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양봉이라는 건 매수의 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살살살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AI 시대 해가지고 AI 시대는 뭡니까? 내가 머릿속에 다 들을 필요 있나요? 아니에요. AI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굳이 왜 다 암기해요? AI가 다 암기하고 있는데. 똑똑하니까. 그렇죠. AI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암기하잖아요. 나는 그 지식을 빼내가지고 사용하면 되잖아요. AI 시대는. 제가 돌렸죠. 제미나이로. 오. 돌렸더니 네. 저기 이제 그 중에서도 조금 리포트가 있었는데 제가 본 리포트가 있었어요. 오. 거기서 이제 저하고 비슷하게 강력하게 또 뭡니까 9월 초부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그래프로 보니까 우리가 봤던 그 뭡니까 그게 뭐죠? 악어입이잖아요. 악어이 볼린저 밴드. 그래서 그 악어입을 보면 그 자리에서 딱 보시면 이게 여기죠. 자 악어입 보면은요. 자 월봉에서 자 월봉 이거잖아요. 월봉이죠. 악어입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요? 안 벌어지고 있나요? 지금 우리 벌어지고 있네요. 벌어지면 그 자리가 저점이죠. 그러니까 악어입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월봉에서 그 자리를 안 깨고 지지할 때가 지지선이에요. 월봉에서. 그래 가지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일봉을 딱 보면은요. 자, 일봉을 보시면 여기 지금 본격적으로 가는 지점이 여기서 악어입을 탔죠. 네. 그리고 악어입이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죠.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요. 제가 신기하게도 자, 요 구간은 안 가죠. 여기 제가 칠하면은요. 악어입에 들어온 구간. 그러니까 악어입에 들어오면은 악어입으로 들어오면 이제 자 제가 지워볼게요. 악어입으로 들어오는 순간 제가 칠하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충분히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이격도가 벌어지고 나서 악어입으로 들어오면은 안 가잖아요. 신기하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하고 나서 악어입을 벗어날 때 제가 이거 놓치지 않잖아요. 맨날 말했습니다. 간다 50안에 간다고. 이걸 갔네. 아, 그렇죠. 이렇게 하이닉스 차트 분석까지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사님, 그럼 전 궁금한 게 이렇게 강세장 속에서 어느 쪽을 봐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사님은 주도주를 반도체 쪽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반도체는 보지만 네. 자 보겠습니다. 반도체 SK 하이닉스를 볼까요? 자 이번 주에 무려 상승률이 20%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최근에 5년 동안 찾아보아도 주간 단위로 20% 오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이 오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들고 왔던 테스나 TLB나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PSK 저희들이 이제 박병주 주력 상품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 종목도 이번 주 30% 올랐어요. 그러면 아마 이번 주 주말에 유튜버들이 전부 다 일제히 하이닉스 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소부장고 말할 거예요. 워낙 제일 뜨거우니까 지금. 그럼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팔아야죠. 일부 이익실현을 해야죠. 이게 주식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가지 말고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열심히 말해갖고 하는 건데 저는 그때는 저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익실현을 오늘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요? 단기간에 급등해가지고. 소부장 반도체? 하이닉스도 또 팔아요.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네. 물론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지만 어느 정도 챙겨드리고 나서 또 다른 종목 찾으면 되니까요. 네. 이사님 그러면 이 반도체 패키징 네. 유망 종목을 또 추려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어떤 기업들 위주로 저희가 좀 추려보면 좋을까요?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네. 또 우리 또 선클래스, 머니클래스 또 시청자님들 위해서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네. 하나마이크로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내가 한 달 전만 출연했더라 좋은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다. 코리아 서킷도 30% 올랐어요. 네. 그리고 대덕전자 많이 올랐죠. 그쵸. TLB도 많이 올랐죠. 보니까 심택이 덜 올랐죠. 심택이 덜 올랐는데 그러면 여기서 반도체 기판이 뭔가 설명드릴게요. 네. 반도체 기판이라는 거 뭐냐면 전공정에서 반도체를 회로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싹둑 잘라가지고 기판을 전기가 흐르도록, 그러니까 반도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데 그거를 전기가 흐르도록 싼다. 이게 패키징인데 예전에 DDR5 같은 경우는 싸기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판매하면 되는데 이제 그 HBM, AI 반도체에서는 거기다 CPU까지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결합을 하니까 네. 그거를 패키징해서 TSMC한테 파운드리한테 넘기기 전인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번에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안 가는 기업이 있으니까 또 오늘 제가 선물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간 기업이요? 덜 오른 기업? 있죠. 어딜 봐야 되는데요? 바로 심택입니다. 심택. 네, 심택입니다. 심택이란 그 종목, 심택을 보겠어요. 심택을 보시면 거기가 있는데 반도체 기판 FSC 이런 말 알 필요 없어요. 저도 이해가 안 좀 되는데.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사님. 요게 뭐냐면 제가 이 노트북 안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안에 기판을 깔아줘야 거기다 회로를 넣는 거죠. 네네. 그 회로를 넣도록 판을 깔아주는 게 기판이죠. 이제 근데 AI 시대에는 그거 HBM까지 하니까 그 쉽게 생각해서 노트북 안에 여기다 여러 가지 회로를 깔잖아요. 그거 깔도록 하는 게 기판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심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심택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작년 2023년하고 24년 적자였는데 올해 2분기 때 흑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올해 3분기 때 무려 영업이익이 4,350% 어마어마하죠. 43배가 증가한 거예요. 4,000%요? 4,000%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근데 주가라는 것은 이익률이 그러니까 이익이 고점에 쳐가지고 했을 때는 주가가 안 올라가고 이익률이죠. 이익률이 급격하게 좋아질 때 그때 주가가 많이 가는데 심택이 그런 위치가 되겠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심택이 한번 차트도 볼까요? 네, 심택 차트도 한번 분석해 주세요, 이사님. 네, 차트 보겠습니다. 네. 우리 제가 사원입니다. 제가 이사고. 아, 그쵸. 이사님이 입에 뱄어요, 지금. 똑같이 맞습니다. 뵀잖아요. 자, 심택을 보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악어입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악어입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 마이크론이 이번에 많이 갔죠. 하나 마이크론은 저희가 박병규 주력상품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 보시면 악어입에서 간격이 많이 떨어져요. 그거가 악어입을 최초로 탈출할 때가 12,100원이었죠. 네. 근데 지금 18,000원까지 왔으니까 거의 50% 왔어요. 요럴 때는 이격도가 크죠. 네. 즉 12,000원에 산 사람들이 18,000원이니까 나 팔아먹어야 되지. 그런 욕구가 있죠. 그러면 내가 굳이 그 사람들 위해서 비싸게 사줄 필요 없는 거예요. 나도 같이 팔아야 되기 따라서 이렇게 악어입이 막 벌어질 때 사가지고 이격도가 벌어질 때 파는 건데 자, 그 원리를 가지고 심택을 본다면 네. 자, 이제 막 벌어지죠. 봐봐요. 모양이. 자, 네. 거기가 여기서 한번 자 벌어졌는데 실패를 했는데 다시 두 번째 제길 벌어질 때죠. 그러면은 이제 막 벌어졌고 그다음에 일봉에서도 여기를 통합 차트로 보면은요. 자, 여기서 막 이제 올라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를 양쪽으로 벌리고 있죠? 그렇죠? 요럴 때는 사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더군다나 심택은 다른 종목 비해서 월간 단위로 보더라도 이번 달에 얼마나 올랐냐면
기껏해야 14% 올라. 남들은 40% 올랐는데 그래서 오름폭이 적기 때문에 심택이 저는 이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자체는 탄탄하고 좋지만 많은 종목들이 최근에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이격도가 많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덜 오른 심택을 공략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가 10년 뒤에 8,000포인트 간다. 이런 전략이 네. 써있던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요거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아마 충격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안 갔으니까. 네.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는 국장 머리가 좋은 사람은 국장을 먼저 떠난다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그랬는데 자, 요거를 제가 그 그림을 준비했는데 요 나온 이 그림 보면 연간 10%씩 꾸준히 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이거를 말했냐면 모닝스타 웰스라고 여러분도 한번 저기 조사해 보세요. 리서치하면 나오는데 세계적인 리서치만 하는 기관이에요. 기관들 통해서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데인데 올해 6월 달인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죠. 한국 증시가 기업 밸류 그리고 이번에 상법 개정안 등 여러 가지 이제 증시 유리하게 고치지 않습니까? 네. 정부에서 5,000피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AI 시대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더 뛰어나다고 하는데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호재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 2010년까지 연간 실질 상승률이 10에서 12% 정도 오를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AI로 돌려봤어요. 돌려봤죠. 재미나요? 재미나입니다. 네. 돌려봤더니 8천이 나와요. 이걸 거기 보면 상승률을 연간 10%씩 계산한 거예요. 네네. 2,800 기준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8천이 간다는 말이 아니고 방향성. 이제 방향이 그만큼 좋은 방향으로 간다. 네.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앞으로 5,000피 목표가 정부의 명운을 걸고 하고요. 거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안, 이사회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그다음에 감사위 분리선출, 그다음에 3%를, 그쵸. 그다음에 사자수소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돈 봅니까? 맞아요. 공부 좀 해야 돼요. 그 정부 쉽습니다. 공부해야 되면 네. 제가 가르쳐 드리죠, 전부 다. 오. 너무 쉬우니까. 근데 시간 관계상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그 부분 또 상법 개정 관련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코스피가 이제 올해 들어서 40% 상승하면서 이 주요 20개국 국가 중에서 1위의 이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이사님이 해주신 말씀은 이제 모닝스타 웰스에서 향후 10년 동안 이 연평균 국내 증시 상승률이 11에서 12%까지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기대감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조금 전에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사님의 탑픽 심택까지 한번 저희가 차트를 봤는데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삼성전자가 오늘도 잘 갔는데 KB증권에서 이제 내년 디램 공급 부족 수혜를 삼성전자가 받아간다라면서 네네.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상향했거든요. 9만 원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악어입을 두 번의 압박이 있죠. 제가 요거는 원래 말 안 해주는 건데 말해주세요. 말해줄까요? 네. 그러면 이 버는 순서가 뭐냐면 연봉. 네. 자 보겠습니다. 연봉 악어입 보겠습니다. 올라갔네요, 그죠? 네. 자, 분기봉 안 됐죠? 네, 그렇네요. 근데 분기봉에서 악어입 주둥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좁히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가 저항이 될 수가 8만 원대가. 그다음에 월봉도 그렇지만 월봉 올라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자 여기서 삼성전자는 중요한 차트의 비밀이 한 가지 있어요. 네. 뭐가 있냐면 주봉에서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그대로 뭐 어렵지 않으니까 따라오시면 되는데 자 주봉에서 자 거기서 파란색 선이 20주선이에요. 파란색 선이. 자, 그다음 빨간색 선이 60주선이죠. 자, 이렇게 제가 해볼게. 하나씩 해보면 자, 이렇게 정별되면 그러고 나서 대수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거는 삼성전자가 월봉에서 10개월선. 자, 10개월선을 제가 한번 요거를 조금 진하게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요거를 저도 이거를 보고 삼성전자를 계속 고를 부르고 있어요. 이제 호재는 결국은 나중에 나오거든요. 호재는 나중에 나오는데 네. 자, 여기서 굉장히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서 그 10개월 선을 제가 저 빨간색 선 두 개를 제가 삭제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니까 네. 보시면 여기서 자, 여기서 보시면 주가가 오랫동안 빠지고 나서 10개월 선이 돌렸죠? 돌리면은 평균적으로 19개월에서 20개월을
대세 상승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언제 돌렸습니까? 올해 7월 달에 돌렸어요. 7월 달에. 그러면 삼성전자는 2027년 8년까지 간다는 건데,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주봉에서 20조하고 60조가 이제 8월 달에 정배를 나왔거든요. 네. 그때부터 반도체 소부장이 대박이 나옵니다. 제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네. 먼저 저는 반도체 소부장 대박 온다. 미리 8월 달부터 준비했죠. 그러면 우리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27년 정도 저희 15만 원 보거든요. 15만 원. 15만 원이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코스피가 8천 간다니까.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은 아마 그 자리에서 10배 더 템보가 나오지 않을까. 오늘 제가 말했던 아까 패키징 관련주도 아마 그 후보가 들어가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사장님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멀리 봤을 때는 15만 원까지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거고 8만 원대가 저항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계속 뭐 단기 조정을 거치다가 결국은 15만 원을 갈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제가 한 가지 비밀인데, 네. 자 비밀이 많네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원래 한꺼번에 안 가요. 자 거기서 볼린저 밴드 악어입이 이제 2개죠, 2개죠. 빨강색하고 파랑색. 네. 그런데 파란색은 위로 올라가는데 빨간색 어떻게 되죠? 구부러졌네? 그럼 그죠? 꺾이고 있어요. 거기가 저항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단기 대응한 사람들은 한번 75,000원 넘어가면 팔아갖고 그 다음에 다시 눌러주면 사던가. 네. 그거는 자기 실력껏.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실력껏 해야죠. 네. 이사님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 안에서 이사님의 탑픽 심텍까지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네. 반도체가 사실 요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 하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가기도 늦지 않은 반도체주는 어디인가, 왜냐면 반도체주 너무 잘 가니까 뭔가 여기를 따라 잡아봐야 될 것 같은 심리가 든단 말이죠. 어디로 가면 지금도 늦지 않은 종목들 더 많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저희가 지금 녹화 시간이 9월 12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9월 12일부터 9월 17일 사이에는 반도체를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되죠. 제가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서 그래도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니까 키 맞추기라는 게 뭡니까? 너는 많이 가는데 나는 낮으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키를 맞춰야지. 나도 실적이 좋은데 따라갈 거야. 이게 키 맞추기 되는 건데, 그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심텍이다. 더군다나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10월 말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9월 중순이기 때문에 그 실적을 바라보고 주가는 가기 때문에 심텍을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무료 방송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아침 8시 박병주 주력상 끝나고 나서 아침 8시에는 반드시 무료 방송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간 방송 출연 안 해가지고 오후에 5시도 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MBN 골드 박병주 주식 밴드에서 HJ 중공업, 저희가 그 종목을 8,000원대 우리가 말씀드렸었어요. 8,000원대, 네, 맞아요. 8,480, 8,900 말씀드려가지고 네. 34,000원까지 갔습니다. 확실한 우리 방송, 우리 매경에서 인증해 준 거죠. 그러한 정보를 매일경제 TV 박병주 밴드인데,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오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글자를 터치하시면 종목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사님이 항상 강조해주는 게 추격 매수는 조심하자, 이격도가 너무 큰 종목은 피하자인 것만큼 네. 안정성을 고려한 투자 방법을 강조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은 좀 저평가돼 있는 더 많은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박병주 매니저의 8시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꼼꼼하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유용한 투자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머니클래스 2교시 수업 시작합니다. We're going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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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ur moment.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정말 유행하는 OST가 하나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이거 요즘 모르면 대화하기가 좀 힘들죠. 관련해서 주가도 참 크게 움직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외국인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물꼬를 터줘서 우리나라 안에 내수 시장이 좀 활발히 움직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선생님과 함께 깊고 깊은 이야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유정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가 결국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 정말 유명한데 연관해서 캐대언도 참 많이 여쭤보고 싶고 또 캐대언 이외의 부분도 또 10월에는 일정적인 모멘텀도 참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에이펙이라던가 또 무비자 관광객 이런 입국도 기다리고 있는데 연관해서 많은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유통 등 소비재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유정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비재에 관한 낱낱한 진실들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제가 한번 오프닝을 하긴 했는데 네. 전반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좀 풀어가 주실까요? 네, 이제 노래도 직접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시내나 뭐 서울 어디를 가보셔도 정말 많은 외국인들을 보고 계십니다. 맞아요. 뭐 전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오긴 했는데 네. 요즘 정말 많아졌다라는 생각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이제 또 많이 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네.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우리 내수 경기 더 나아가서 GDP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또 앞서 이제 우리보다 한 2년 먼저 관광객이 크게 유입이 되면서 소비가 살아났던 일본 시장의 사례를 좀 같이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향후 뭐 내년, 내후년 네. 국내 소비를 전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어. 내용들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옆나라 일본과도 한번 비교해서 네. 소비재 시장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포문을 열었던 캐대언 얘기부터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일단 제가 캐대언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건 전 생방송도 같이 하다 보니까 오늘 농심의 주가가 어제에 이어서 참 고공행진을 했어요. 네. 기사를 좀 찾아볼 때마다 나오는데 농심이 캐대헌과 콜라보한 컵라면이 네. 1,000개가 한 네. 2분이 안 되는 시간에 완판이 됐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런 사례도 있는데 정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캐대헌이? 사실 이거를 지금 숫자로 계산하기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칠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다양한 분야로 리서치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글로벌 그냥 관광 시즌이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날씨가 맞아요. 이제 한풀 더위가 꺾이면서 네, 9월, 10월 정말 여행 다니기 좋은 계절이 됐는데 네. 마침 또 9월 29일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 시행이 9개월간 이제 앞으로 시행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은 수의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어디 가서 얼마나 돈을 쓸 것인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먼저 좀 꼭 짚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냥 뭐 한국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K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한국 거다라는 얘기만 해도 이제 인기가 그냥 막 많아지고 화장품도 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전반적으로 컬처 K 컨텐츠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는데 이제 이게 뭐 뷰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미 시작된 지 오래됐고 이제 K 패션, 뭐 K 푸드도 이미 인기가 많아졌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예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도 아마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내는 브랜드나 그런 품목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3분기, 4분기 이제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수치로 확인하면서 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저희 이제 오셨잖아요, 여기 스튜디오로. 네. 이 충무로역 바로 앞에 한국의 집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출퇴근할 때 제가 보는 사람의 한 80%가 외국인이거든요. 네. 거의 뭐 이렇게 한국적인 복장을 하고 다니기도 하고 네. 아니면 되게 신기하다라는 듯이 둘러보면서 구경을 하기도 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진짜 이 출근길에만 봐도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이 늘어났구나라는 걸 체감하고 있는데 네. 경제적인 효과 한번 다뤄주신다면요? 네, 사실요, 외국인 관광객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자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2017년도에 네. 이제 사드 설치 이슈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 단체 관광객을 사실 중국 정부가 네. 단체 관광을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은행이 당시에 GDP 성장률의 0.4%포인트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0.4%포인트는요, 사실 대략 한 7.5조 원 정도가 됩니다. 큰 규모네요. 네, 큰 규모인데 이게 국내 소매 판매액만 놓고 보면은 당시에 440조였기 때문에 네. 대략 한 2%포인트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그 돈이 국내 내수에 풀려가지고
그 경기를 부양했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엄청난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9월 29일 날 단체 무비자,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가 시행이 되고 네. 뭐 얼마나 많은 중국 단체 관광객이 들어올지 사실 뭐 정확하게 지금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그때 2017년도에 그 관광을 금지하면서 400만 명 정도의 중국 이제 입국을 덜했는데 그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관광객 숫자가 이제 400만, 500만 이상이 늘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 수치로 환산하면은 그 내수 소매 판매액이 대략 한 1.23% 이상 성장이 더 추가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제 관광객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일본 사례가 저한테 너무 이제 그 고무적인 데이터로 저한테 오거든요. 네. 그 사실 2019년 이제 코로나 직전과 지금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네. 2019년도에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 수가 대략 한 3,20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700만이 됐어요. 또 늘어났네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급감했다가 2019년 이제 이상 회복한 게 지난해가 처음이었는데 우리는 얼마였냐면 네. 2019년도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숫자가 1,700만이었는데요. 지난해 그 숫자를 넘지 못했어요. 1,500만. 근데 올해 2,000만이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보다 다소 늦지만 이제 우리도 올해 처음으로 코로나 이전 이상의 외국인이 유입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2,000만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 5,100만 인구 대비 대략 40%거든요. 반 정도는 더 오는 거네요. 네, 근데 일본의 경우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3,700만이 왔고 올해 4,400만 정도 올 것 같은데 네. 인구 비중으로 치면 우리보다 좀 못해요. 35% 정도니까 사실 규모로 치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외국인이 들어오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캐대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은 사실 뭐 2,000만이 아니고 정말 2,500만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 시장이 열리게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앞서 뭐 그 GDP 성장률, 그다음에 국내 소매 판매 시장 성장률에 엄청난 기여를 이제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디예요? 그 사실 일본의 GDP 성장률은요. 일본은 원래 이제 저성장한 나라니까 네. 2022년 말부터 2023년도, 2024년도 외국인이 쏟아져 들어올 때 GDP 성장률이 0에서 1% 그 내외였어요. 근데 일본 내수 판매 성장률이 얼마였는지 혹시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내수 판매 성장률이요? 보통은 네. 내수 소매 시장, 내수 판매 성장률하고 GDP 성장률이 보통 비슷하거든요. 네. 국가 규모를 고려했을 때 보통 같이 가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일본 GDP 성장률이 1% 정도밖에 안 됐는데 소매 판매 내수 시장 성장률은 4에서 5%.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외국인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제 관광에 쓴 돈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은 한국의 지금 올해 GDP 성장률 0%대라고 얘기하고 네. 내년 내후년 사실 중장기 이제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나 대통령이 뭐 어제 기자회견 때도 이제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외국인 관광객이 새로운 정말 우리의 성장원이 돼서 내수의 그 어떤 잃어가고 있던 그 활력을 깨우치는 이제 큰 이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23년, 2024년도에 재밌었던 게 일본의 이제 대표 백화점이나 네. 그 소매 채널들, 뭐 돈키호테 같은 채널들 경우 외국인 매출액이 2022년도 대략 5에서 7%였는데 네. 그 2년 사이에 12%까지 올라갔어요. 그 광고도 바뀌었잖아요. 브루노마스로. 네. 그러니까 지금 정말 너무 재밌는 게 지금 한국 백화점의 외국인 매출 비중이 딱 5%거든요. 네. 겹치네요, 묘하게. 네, 그러니까 딱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너무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년을 지나가면서 한국의 외국인 매출 비중, 한국 주요 유통업체들의 외국인 매출 비중이 이제 2자릿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 들어오고 어디선가 물건을 사고 또 서비스를 이제 이용할 텐데 네.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면 이제 지금 이제 뭐 5%대 외국인 매출액이 이제 10% 레벨로 가면서 정말 우리 한국 유통 그다음에 내수 소매 기업들한테도 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예. 이거 굉장히 저는 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렇다면 우리나라 안에서 백화점이나 유통업계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다가오는 모멘텀들이 참 많고 저희가 일정적인 부분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유입될 관광객 수도 많다라고 점쳐지는 만큼 앞으로 5% 넘어서 쭉쭉쭉 성장을 좀 기대해 볼 만하군요. 네. 그렇다면 네, 기세가 저희의 충분히 지금 충분한 기세가 지금 막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밍도 참 좋게 캐대어도 네, 그렇죠. 터져줬네요. 네. 그럼 앞으로의 성장 한번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또 그럼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려고 해요. 유통업계 그 관련해서 미원님이 7월에 멘트를 하나 남겨주셨잖아요. 호카와 온러닝처럼 러닝화 브랜드가 좀 주춤하는 건 아저씨들이 입어서 그렇다. 아, 네. 아저씨들이 입고 아저씨들이 써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좀 재미있는 서치를 하나 해왔어요. 네. 아저씨 애널리스트 분들께 아, 네. 호카나 이런 브랜드들을 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화면 통해서 한번 만나볼까요? 화면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코노미스트, 상상인증권, 유진투자증권까지 참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와이프가 사다 주는 걸 신는다. 네, 네. 나는 잘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아재 신발로 딱이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신 네.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럼 연관해서 진짜 아저씨들이 신으면 주가가 내려가나요? 아, 이게 사실 이제 맞는 말이기도 하고 좀 틀린 말이기도 한데 이제 실은 아저씨들이 신어서 주가가 더 빠지고요. 그 전부터 이미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 이제 40, 50대 중년 남성들은 소비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사다 주는 거 신는다고 네, 하니까. 보통 이제 몇 개 품목 뭐 이제 본인이 관심 갖는 뭐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나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그 적극적인 구매를 나서지만 그냥 입는 옷, 신발 이런 거는 그냥 부인이나 혹은 어머니나 집안의 다른 여성이 혹은 여자친구나 뭐 사다 주는 거 그다음에 핫딜 할 때. 싸게 살 수 있을 때. 근데 이제 왜 아저씨라고 제가 굳이 얘기를 했냐면 네. 그 가장 소비에서 정말 아웃사이더들이거든요. 어. 근데 그 사람들이 살 정도가 되면 이미 할인을 많이 하고 있거나, 네, 이미 브랜드가 이제 이미 인기가 빠지면서 이제 그냥 누가 사다 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고 다니시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찾아서 살 정도의 네, 메리트가 없었어요. 예. 근데 그분들 신으면서 한 번 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누가 봐도 이렇게 멋있고 맵시가 나는 사람들이 신고 입고 다니면 나도 저걸 소비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쵸. 그냥 뭐 우리 동네 아저씨가 입고 다니더라. 그게 신고 이제 눈에 다니더라. 걸려 있으면 네, 괜히 그러면 아예 안 입어. 이제 내가 입던 옷이어도 이제 그만 입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그때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소비재를 이제 담당하니까 네. 어떤 브랜드가 한참 유행을 하다가 갑자기 소비층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연령대가요? 네, 연령층이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소비 아웃사이더들이 막 열심히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이미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하는데 그게 대부분 좀 맞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생각해 보니까 저의 연령대에서 그 비슷한 브랜드가 언더아머인 것 같아요. 네, 언더아머가 맞아요. 굉장히 각광을 받다가 좀 소위 불량 학생들이라고 하죠. 이렇게 한 친구들이 입고 다니는 순간부터 안 입어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저희끼리도 애널리스트끼리도 그런 얘기했는데 이제 동네 아저씨가 등산 갈 때 입는 속옷이다 이제 근데 정말 제가 그 얘기를 한참 나누고 바로 그 다음날 주말에 아파트 산책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걸 아저씨 분이 입고 산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분들이 소비해서 시장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적어도 패션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 좀 쉽지 않다. 그렇죠. 그 타겟층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입고 이렇게 신고 하는 거에서는. 맵시가 일단 나야 됩니다. 그렇죠. 사고 싶어야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그럼 연관해서 룰루레몬도 살짝 비슷할까요? 룰루레몬도 원래는 좀 타겟층이 돈을 잘 버는 전문직 여성의 브랜드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조금 올드하다는 느낌이 강해진 것 같아요. 네, 비슷할까요? 이게 맞아요. 그 사실 처음에 그 브랜드가 등장했을 때는 뭐 요가복계 샤넬 이런 네, 식으로 맞아요. 이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만큼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도 강했고, 근데 사실 그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 네. 그리고 그때 30대였던 고소득 전문직 여성은 지금 40대가 됐고, 그때 40대였다면 50대가 됐어요. 근데 사실 이 브랜드가 노후화되지 않으려면 네. 그 10대, 20대 젊은 여성들이 계속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시장을 조금 간과했죠. 근데
마침 그때 뭐 알로 요가라든지 맞아요. 네, 테일러 스위프트가 입는. 네, 그러니까 뭐 사실요 그 룰루레몬은 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입고 다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자체로서 홍보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오바마 할아버지가 입는 브랜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늘 시장에도 말씀드리고 기업에도 말씀드리는데 네. 젊은 소비자층이 계속 유입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네. 뭐 여기 이제 화면도 나가는데요. 오, 네. 밀레니얼과 젠지 그 룰루레몬이 한 가지 놓쳤던 포인트가 네. 레깅스만 고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레깅스만. 레깅스가 처음에는 이제 되게 잘 팔렸지만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너무 이제 그 체형이 드러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해서 이제 운동할 때도 저렇게 조거 팬츠를 입었거든요. 근데 요새 보면 조거 팬츠가 정말 잘 팔리는데 맞아요. 근데 저 디자인 흐름을 놓쳤고 그리고 뒤늦게 이제 새로운 라인들 내놨는데 거기서 거기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운 뉴 플레이어들이 등장하면서 좋은 제품들 내놓으니까 테일러 스위프트가 입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좀 올드하고 식상한 브랜드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그러면 이제 성장이 꺾이고 다시 브랜드가 한번 이렇게 또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악순환의 길을 접어드는 겁니다. 살짝 그 화장품처럼 패션도 빠르게 전환이 되어야 하네요. 새로운 세대도 노려야 하고. 그래서 정말 이게 그 자기 고정 시장을 확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게 여성 시장은 굉장히 빨리 변해요. 근데 남성이 주로 소비하는 시장은 또 안 변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이키가 뭐 그 실적의 부침을 겪으면서 주가도 많이 빠졌다가 지금 맞아요.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시장은 메이저 리그나 뭐 유럽의 프로 리그. 그러니까 정말 그 뭐 프로 야구, 프로 농구,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프로 축구.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의 명문 리그에서 내가 좋아하는 메시나 손흥민 선수가 신고 입고 뛰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또 그건 그렇게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브랜딩을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전략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패션 아이템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데 맞아요. 기능이 더해지는 것들은 고정 시장을 가져가면서 또 패션을 가미시키면 그 시장이 이제 양쪽으로 다 터지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근데 나이키 이름 들을수록 너무 네. 와닿는데도 어려운 게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이런 네. 브랜드들은 진짜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고정층을 잘 노린 것 같아요. 네. 또 그리고 예쁘잖아요, 워낙에. 근데 또 생각해보면 룰루레몬도 예쁘긴 하거든요. 네, 뭐가 근데-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이 그 정말 눈에 띄게 너무 예쁘거나 너무 좋다 이게 그 각인이 되지 않으면 네. 비슷하게 예쁜 게 있는데 가격이 조금 저렴하거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입어주면 그냥 사실 그거는 무차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전히 룰루레몬이 훨씬 더 좋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 근데 매출은 이제 알로 요가보다 룰루레몬이 훨씬 크죠. 그러니 이제 성장이 꺾이기 시작하고 그 할인을 하기 시작하니까 브랜드 가치라는 게 이제 훼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지지 않는 자기 시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알파의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이제 이런 프로 스포츠 시장 이외에는 사실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나이키도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네. 근데 이제 그 자기 시장을 어쨌든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신생 브랜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네, 스포츠 시장 안에서 참 그 독점적인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진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공부도 해야 되고 뭘 좋아할까 생각을 계속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네요, 머리가. 네, 그렇죠. 그러면 스포츠 외에도 다른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딱 그 세대거든요. 그 로드샵이 길거리에 쫘라락 있고 네. 이제 교복 치마를 입은 학생들이 걸어다니면서 너 뭐 에뛰드 틴트 쓰냐? 나는 토니모리 거 쓴다. 요 세대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게 체감한 게 이제 길거리에 로드샵 브랜드가 없고 올리브영이 되게 많아요. 네. 올리브영이 가지고 있는 올리브영이 좀 더 세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메리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게요. 정말 올리브영의 그 성장 성공사를 보면 저도 아주 감탄을 이제 금치 못하게 되는데 네. 그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화장품 브랜드들이 단독 샵을 많이 운영했어요. 네. 거리에서 그렇죠. 매장 하나에 한 네, 브랜드. 네. 그 한 회사가 한 이제 매장을 운영했는데 네. 그게 이제 경기 침체를 여러 번 겪으면서 그 매장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도태가 됐고요. 근데 올리브영이 일찌감치 여러 브랜드를 같이 놓고 팔 수 있는 이제 매장을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편집샵 같은 느낌. 네,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그 시장이 또 성장을 하니까 경쟁사들이 이제 막 또 비슷한 샵들을 내기 시작했는데 롭스도 생각나고 네, 왓슨스도 네, 생각나고. 그렇죠. 왓슨스가 중간에 뭐 랄라블라로 맞아요. 바뀌기도 하고. 근데 이게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시장이 어려워지잖아요. 네. 근데 먼저 이제 전국에 1,000개 이상 매장을 갖고 있었던 올리브영이 그 어려운 시장을 예, 이제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새롭게 이렇게 등장했던 그 브랜드 회사들이 한 100개, 200개까지만 내다가 다 철수해서 나갔어요. 어느 순간부터 네,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려웠던 시간을 겪은 올리브영은 마침 K뷰티 시장이 커지면서 한국을 방문하면 어디를 가야 돼 할 때 올리브영에 가면은 정말 다 볼 수 K뷰티 있다. 다 볼 수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선순환 작용을 일으키면서 많이 찾아오니까 그 정말 새롭고 신선한 뉴 브랜드들이 우리가 올리브영에 갖다 넣어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늘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는 거죠. 그렇죠. 되게 네. 빠르고 이게 정말 느끼는 게 이 전주에 가서 되게 예쁘다 하고 테스트한 화장품이 그 다음 주에 가면 갑자기 싹 바뀌어 있고 그래요, 매대가. 네, 네. 그래서 그 뭐 들어오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요새는 또 화장하는 연령층 자체가 어려졌잖아요. 10대 여학생들. 그래서 정말 국내에서도 이렇게 성장하고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양쪽 그 트래픽이 다 모인다는 점에서는 사실 이거는 되게 찾기가 어렵고요. 네. 그리고 올리브영은요 그 안에서 파는 제품들, 그러니까 네. 플랫폼이 그 절대적인 이제 헤게모니를 갖게 되니까 그 안에서 파는 브랜드들이 다른 온라인 채널에서 팔질 않습니다. 네. 단독 입점 이런 거. 네, 왜냐하면은 사실 화장품은 가서 눈으로 보고 네. 발라보고 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 입점하려면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와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경험과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올리브영으로 다 모이는 거죠. 네. 그러면 화장품 하면 요즘 또 떠오르는 저가형 올리브영이라고 저는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다이소가 요즘 화장품이 정말 많이 나오고 사실 예전에도 나온 적은 있는데 요즘은 진짜 잘 나오잖아요. 네. 또 어느 브랜드랑 콜라보를 했다더라 하면서 뭔가 매대 한 코너에 리틀 올리브영처럼 되어 네, 있단 네, 말이죠. 네. 다이소는 요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다이소가 참 오묘하게도 사실 그 뭐 일본의 백엔샵을 모델로 맞아요. 해서 이제 저가 생필품들을 이제 팔던 채널이었는데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뭐 사실 그냥 대형마트처럼 이제 물건을 쭉 놓고 파는데요. 네. 근데 대형마트는 정부의 규제를 받잖아요. 근데 다이소는 규제 받는 채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대형마트에서 과거에 팔던 뭐 그냥 일반 문구, 생활용품 이런 네. 것들을 싸게 갖다 놓고 파니까 사람들이 또 필요하면 가서 사고요.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다이소에서 파는 것들 굉장히 저렴하다 보니까 네. 쿠팡처럼 메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거기서 유통하는 건 잘 갖다 팔질 않아요. 왜냐면은 그 이른바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뭐 1,000원, 2,000원짜리를 2만 원 하려면은 정말 이게 그 택배부터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정말 이제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이소에서 취급하는 거는 쿠팡이 거의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경쟁도 없고 나뉘어지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이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네, 뭐 그냥 화장품 갖다 놓고 팔아도 장사가 되는 채널이 된 거죠. 그렇죠. 뭔가 다이소 하면은 저렴한 가격이다라는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길 가다가 올리브영 있으면은 안 들어가는데 다이소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게 되더라고요. 싼 김에 한번 사볼 수 있는 구비처가 다이소다 보니까 요즘 또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브랜드부터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스포츠 브랜드부터 올리브영, 다이소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4분기 유통주 업계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간단히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네, 4분기면 10월, 11월, 12월이거든요. 네. 네, 이제 날씨가 추워집니다. 네, 그 백화점이 이제 겨울옷들이 걸리게 되는데 일단은 1, 2, 3분기보다 판매하는 아이템들 가격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유통업계는 4분기가 성수기예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오. 네. 그리고 그 사실 지난 2년 동안 특히 작년 4분기 생각해 보세요. 뭐 정치적으로 되게 혼란스러웠잖아요. 맞아요. 다들 이제 거리로 나갔고 네. 쇼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 4분기는 지금 마침 정부가 추경도 열심히 하고 있고 외국인도 들어온다고 하지 또 뭐가 소비가 살아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유통주들 실적이 좋아질 좋을 수밖에 거- 없다. 지난해 4분기가 부진했기 때문에 좋아지는 게 아마 크게 부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아무래도 갖추고 있는 모멘텀 자체도 많고 또 전
전년 대비해서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통업계 이번 하반기 한번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업은 어떠셨나요? 전 너무너무 재미있게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유익한 수업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